네. 좀 전에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를 이제 최일 기자하고 정리했는데 선정 리스트 그 결과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5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전 정권을 끼어넣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끼어넣기용 수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저도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AIIB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올까요? 중국 통일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협정문에 지난 29일 날 서명했죠. 네네. 네, 중국이 열심히 한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AIB 이제는 사실 1대1로라고 뭐 중국말로 이제 뭐 이따이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실크로드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실크로드는 보통 이제 당나라 때 뭐 동서교가 갖다 꼽혔던 네. 그 동서문물이 만나는 뭐 이제 육상을 주로 생각하는데 네. 시진핑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상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명나라 때 정화 장군이 이제 뭐 인도양 거쳐갖고 저 아프리카까지 뭐 정보를 갔었는데 네. 네. 육상과 해상을 잇는 그 실크로드의 좀 웅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국 뭐 의식을 해서 네. 미국이 사실 이제 피보트 아시아라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세계 전략 네.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걸 갖다 주창을 하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중국을 싸는 거죠, 군사적으로. 네.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커머셜, 상업적으로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그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거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중국이 물론 이제 외환보고라든지 뭐 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거 이제 또, 다른 또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자금 조달 그 수단도 확보하는 그런 네. 일환으로 만들어낸 게 사실 이제 AIIB, 아시아인프라은행이에요. 네.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분율이 5위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 이제 역할이랄까 거기서 어떤 뭐 자리를 좀 차지해서 결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뭐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뭐 아시아 역내죠. 아시아 네. 쪽에 한 75%, 그다음에 아시아 외에 그 역외를 한 25%의 이제 비율로 그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겠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5위가 독일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4위거든요. 네. 중국, 인도, 러시아 이어서 4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GDP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호주나 인도네시아가 저는 비슷한데 거기 이제 앞서서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려면, 네. 뭐 이제 프로젝트를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그 상임이사국이 되고 네. 또 부총재 자질을 좀 얻어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도 이제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임이사국이 영내에서 이제 그 3개국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57개국이죠. 총 참가한 나라는요? 총 가입 신청국은 이제 57개국이었는데 29가 서명할 때 그 7개국은 일단 보류를 했어요. 연내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제 50개국이 서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이제 총 12개인데, 역내, 그 아시아 쪽에서 이제 9개국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3개국이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인도, 러시아가 6개국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제 그 6개국 중에 한 티켓을 네. 확보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연후에 이제 또 부총리들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 이제 향후에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선진국들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럴까 또 이제 미국 쪽을 쳐다보면서 생각해야 될 넘어야 할 산도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뭐 껴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또 어떻게 생각할 땐 저희가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요. 어차피 네. 이거는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익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는 좀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AI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미국은 뭐 사실 아직도 뭐 또 미국하고 또 영국, 독일, 프랑스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런 데서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진국들이 이제 가장
얘기하는 게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 네. 투명성, 뭐 중국 같은 것도 이제 환경 기준 이런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그 관련해 갖고 넘어질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그 상임이사 이사회가 이제 네.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사회이사 형태로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베이징에 이제 본부가 있을 경우에 중국의 입김이 좀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선진국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회가 아니라 네. 사내 형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부총재 수만에도 중국은 좀 많이 해서 네. 많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교섭력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진국 쪽에서는 국가가 또 반대하고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좀 넘어야 될 그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재 숫자 같은 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군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네.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중국은 이를테면은 뭐 좀 가급적이면 많이, 근데 뭐 시장에서는 결국은 타협을 해서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네.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는 하죠. 어쨌든 이제 중국이 그 지분율 30 뭐 몇 %가 1위지 않습니까? 30.4%. 예, 예. 그렇다면 투표권도 그만큼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투표권 그 의결권이 이제 26.02%인데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의미죠. 당초에는 전체 100조, 그러니까 네. 1,000억 달러 갖다 하는 경우에 절반을 중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당시 그 3월 말에 제가 이제 그 가입 신청을 다 받았는데 기대보다 많았죠. 57개국이 이제 그 당시에 네. 참여를 갖다 신청했었으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그 기대했던 지분율보다는 네.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30.34%인데 이거는 그 말씀하신 의결권이 26.02%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어떤 프로젝트 결정할 때 이제 그 거부권, 네네.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25%거든요. 아하, 네. 그 이상을 딱 확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은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안에 그 쌓여 있는 좀 중후장대한 뭐 콘크리트니 뭐 이런 것들을 반출시킬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두만강 개발이라든가 북한이 네.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쪽의 네네네. 개발을 우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것에 좀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사회 상임이사국 되는 거 부총재 잡는 거 네. 아울러서 이제 그게 될 경우에 사실상 이제 목소리 좀 낼 수 있다 하면 네네. 이제 북한을 사실은 좀 저희가 끌어들여서 말씀하신 그 두만강 개발이라든지 네. 뭐 유라시아 그 개발하는데 참여를 유도하는 좀 저희가 좀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아니 이제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이걸 한 이유가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생산 과잉, 네네. 설비가 지금 생산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좀 해소하는 목적으로 네. 아까 같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에 그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프라 수출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 중국에서 구경제락 해가지고 건설, 조선, 화학 뭐 이런 부분, 철강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좀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걸 해소하는 쪽이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이 사실은 중국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같이 네. 윈윈인데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이제 건설 시장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좀 경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네네. 민관 합동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 준비할 게 어떤 걸까요? 한 30초 정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저희가 중동 쪽에 주로 이제 중심 많이 이때까지 건설 같은 경우에 네. 많이 좀 피중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 파트너긴 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지나치게 사실은 좀 또 의존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차제에 좀 그 중동 외에 다른 네네. 시장으로 동남아나 또는 뭐 중앙아시아 쪽 나가는데 꼭 뭐 AIB를 통해 갖고 중국하고 협력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알아봤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